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31분입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코드 번호는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지지구간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일시적인 그런 반등 흐름을 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조정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들이 속도 조절을 하는 매각 일정에 따른 속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흥행에 좀 실패한 그런 요인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GS건설 이런 부분들 유진 그리고 각종 사모 펀드들, 사모 투자들 이런 부분들의 요인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가 좀 나왔었는데 상단 부분에 이제는 지지 구간이었는데 여기가 지지 구간이었어요. 지지 구간을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바뀝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저항 구간에 돌파를 하면서 자, 여기서 저항 구간이 있잖아요. 저항 구간을 주가가 돌파를 하고 또 안착을 하면 이게 지지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 저항이 이제는 지지 주가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런 부분들. 자, 아래에 있으면은 이 부분이 저항 구간, 근데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이 부분이 지지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 등락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현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런 부분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60일선이나 20일선이나 딱 지금 붙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드시 이 부분의 매물 정도는 이 부분의 저항 구간은 반드시 돌파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이번 주 내에 제가 어제 좀 매각의 속도 조절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 매각이 연내에 안 될 수도 있다.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안 팔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거를 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 주인 이번 주 선정 입찰가 높은 현대가 유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 기사를 말씀드리기 전에서 수산인프라코 인수정 흥행 실패한 까닭이라고 해가지고 GS가 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상호펀드들이 본입찰에서 불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현대중공업이랑 유진만 참여를 하면서 본입찰의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흥행을 하지 못했던 흥행이 실패다라고 평가를 하는 요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입찰 현대랑 유진만 참여를 하고 GS건설에 빠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주면서 흥행이 실패한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면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2월 2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6시 기사니까요. 좀 이게 5시 6시 기사니까 이거를 나중에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내용의 이 기사의 요점은 뭐냐? 이 기사에서도 차마 이게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컨소시엄에서 8천억을 이상을 써냈다. 1조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독과점 논란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두산인프라코랑 현대에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니네 독과점 아니냐, 합병 못해 이렇게 니네 이거 합병 매각 인수 이거 허락 못하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루묵이라는 거죠. 일단은 가격도 8천억 가량이 되면서 두산의 예상 1조 지금 8천억이 아니라 1조 원 이상으로 팔려고 매각 리스크를 밥캐스한테 떠넘기고 밥캐스한테 소송 리스크를 주고 인프라코어만 따로 이렇게 똑대 내 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8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산 입장에서도 아이씨 팔까 말까 고민을 계속 되게 하는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우리 두산인프라코 주주분들께서도 그동안 1조 정도는 좀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기대감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입장에서도 많이 주는 기업에 파는 게 당연한데 두산인프라코어를 뭐 8천억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랑 1조에 줄게 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1조 준다는 회사에 팔겠죠. 두산도. 근데 여기에서
3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이행을 하려면 1조 가량을 지금 2조 가량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1조 가량 뭐 2조 한 2천억 뭐 이렇게 되는데 8천억 냈다 그러면은 딱 1조 3조 딱 맞춰줄게. 3조도 정확한 거는 3조 한 3천억 2천억 정도 가량 채권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두산 건설을 지금 매각을 하려다가 매각을 못했는데 다시 건설을 또 매각을 해야 돼요. 두산 입장에서는. 자, 두산 건설도 팔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팔고 채권단에 하면서 8천억 가량에 팔려고 이 소송도 1조 부담을 자기들이 하고 약간 그렇게 하겠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산 인프라 물론 이제 매각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런 좀 이제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 유진은 8천억도 안 된다라는 부분. 유진은 8천, 자,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자, 유진은 8천억도 안 써냈다. 자, 두산그룹 측은 이번 주 안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죠. 이일에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자, 근데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번 연내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해를 넘기게 되면 구조조정의 주도권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공업의 그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채권을 일단 먼저 갚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은행도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통해서 두산그룹 구조조정이라는 숙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은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사실 선택권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두산은 힘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나라를 뺏긴 그런 심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는 이유가 자구안을 진행을 하는 게 그것도지만은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이런 좀 끌려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자구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협상 대상자로 유력한 현대중공업 지주 컨소시엄에도 KDB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 이게 KDBI 이게 산업은행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앞당겨야 될 매각의 시기를 앞당겨야 될 이유가 있다. 통상적으로 두산그룹이 12월 마지막 주를 쉬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연내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시간이 4주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이 부분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번 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실사와 세부 계획을 협상에만 2주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주 만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라는 것들. 자, 이사회 의결을 위해 일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 달리 말해서 지금 목요일입니다. 목, 금, 토, 일, 월. 자, 목금밖에 안 남았죠. 이번 주 내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 본입차를 받은 지 8천억. 자, 이번 주 안 되면 산업은행에 넘어가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1조에 대한 소송을 밥키스한테 전가를 시키면서까지 팔려고 하는데 8천원밖에 안 준다라는 소식들,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또 우선 협상자 대상을 선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정을 하고 나서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 일주일이 소요가 된다. 자,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 일주일 또 선정이 되는데 이번 주가 아니면은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일정이 일주일 정도씩 연장이 됩니다. 이 협상을 하는데도 시간이 사실 현대가 좀 인수를 하는 거, 그리고 또 두산이 매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하는 시간들을 사실 4주, 3주, 2주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너무 촉박해요. 사실 이번 연도에 그 좀 이제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지 않고 조금 질질 끈다라고 한다면 연내에는 매각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주일 정도 우선 협상자를 이번 주에 선정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두산이 한다고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는 인프라코어가 수익을 좀 잘 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코어를 좀 팔기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팔기가 좀 배가 좀 아프긴 할 겁니다. 알짜 기업을 파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자, 물론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이제 100% 맞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분명히 두산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내년도 가면은 산업은행의 주도권이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두산이 원하지 않을 거고, 약간 뭐랄까, 자, 뭐 힘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두산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마무리 돼가지고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너지적인 부분들, 매각의 시계들,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면은 올라가고, 매각 이제 결정이 되면은 본입차를 하고 이제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면 떨어지고,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료가 노출이 되고 확정이 되면은 M&A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재료가 노출되고 확정이 되면은 주가가 조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특성도 있어요. M&A의 특성이 그래요. 재료가 노출되는지 확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차익실현 흐름도 나와줄 수가 있고, 자,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되고 확정되기 전에 기대감이 동반이 된다. 이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M&A가 진행되는 과정에 좀 기대를 해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요인들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확정이 되기 전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도 좀 보여주긴 합니다.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재료 노출 확정 이런 부분에서 주가 차익 실현 조정 흐름도 보여주는 것들, 이런 움직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이제 우선업 숫자가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들 좀 나와주고, 주가가 좀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두산 인프라코 매각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분명히 이번 주에 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연장돼도 이상한 건 아닌다는 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일단은 뭐 저도 일 관련된 상황들을 좀 자세히 아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 예상치적인 부분들, 이런 가능성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확실하게 제가 뭔가를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리스크적인 측면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뭐 이상한 건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좀 주가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뭐 3승, 3승, 한 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리고, 자,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고가 1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다 손절가를 다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 아예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 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